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을 앞두고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버스가 출발해 넘어지며 다친 승객이 있습니다. 과연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될까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승차한 남성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강하게 넘어집니다. 버스 출발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출입문에 놓인 다른 승객의 물건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90세의 고령인 김 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과 손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병인까지 둬야 했습니다. 지난 2월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재활비만 해도 2천여만 원 정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버스 측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버스 측의 입장은 운행과는 관련 없는 사고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고령의 김 씨가 보행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고 누군가 둔 카트에 걸려 넘어진 김 씨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씨 가족이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도리어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도 공제조합 측이 소장을 남발하며 정신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 사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에 볼직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이 가는데요. 버스 운행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노인, 과연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버스 업체 운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일단은 급과속, 급출발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사고 상황이 버스에 탑승을 한 후 승객은 이제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었고 버스는 출발하려는 그 찰나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여러 조사에서 이 출발 속도가 이렇게 급출발 정도로는 볼 수 없다라고 지금 결론이 내려진 고요. 현재 버스 회사가 주장하는 바는 네. 급출발 상황도 아니고 설사 이렇게 운행상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어떤 출발과 같은 어떤 운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이 다른 승객이 놓은 어떤 물건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이 과실과 피해 간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버스 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담당 경찰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급출발 등은 없었지만은 어찌됐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다해야 될 그런 버스가 이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1차 조사에서 이렇게 안전주의 의무 미이행으로 결과가 나오자 버스 회사에서 한 차례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근데 대전경찰청 조사 결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스 측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는 추후 소송에 있어서도 큰 증거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건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이제 일어난 안전사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스 공제조합에서 우선은 치료를 좀 한다든지 해서 한 다음에 보험회사와 다투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지금 1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병원에 갔었을 때 발생했었던 수술비라던가 진료비 일부는 이제 공제조합에서 일단은 지출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했던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던 비용이라던가 그 이후 다른 비용도 한 1,000여만 원 정도에 이른 1,000여만 원이 넘는 그런 수치인데 그것은 지금 피해 어르신이 지급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채무 부존재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기존에 들어갔었던 그런 병원 진료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환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지급했던 부분들을 환수할 수도 있다. 소송에 대한 그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버스 업체 측에서는 일단은 좀 나몰라라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한편 어르신 입장에서는 또 이 비용들 들어간 비용을 또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환수까지 될 수 있다. 참 이게 둘 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입장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또 비화됐다면서요, 소송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버스 공제조합 측에서 먼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소송을 건 상황인데 그래요? 이제 이에 대해서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조합 측에서 소송을 걸기 때문에 좀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가족들은 이거 소송을 좀 남발한 거 아니냐, 어려움이 네.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버스 공제 측에 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자신 지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그런 그 버스 공제회 중앙 공제회를 네. 통해서도 이렇게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일반 보험보다도요. 이런 네. 버스 공제회 같은 공제조합의 경우 좀 소송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이런 소송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뭐 국민청원에 올린다던가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이번 것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 중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그게 좀 쉽지가 않고 또 소송이 제기당했을 때 그 부담은 또 얼마나 마음 심적으로도 크겠습니까? 근데 뭐 공제조합이야 늘 하던 일이 이런 일이니까 또 쉽게 접근이 될 텐데 글쎄요 참 버스 기사도 좀 운행할 때 안전 운행도 필요하겠지만 또 개인도 좀 이런 안전 좀 조심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피를 흘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야산에선 또 다른 시신도 발견됐는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4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갑자기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에서 학교 뒷산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교사와 19명의 학생이 수업 중이었는데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학교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학교 주변을 탐문하다 흉기에 찔린 남성과 세종시에서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을 인근 야산에서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30대 남성과 흉기에 찔린 40대가 음식점 사장과 종업원 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요즘 저희 TJB 뉴스가 1일 1단독 해서 저희 뭐 뉴스뿐만 아니라 SBS 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낳는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단독 보도한 저희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 학교의 교실에 갑자기 피를 흘리며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수업하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놀랄 텐데 더군다나 피가 잔뜩 묻은 상태였습니다. 또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무척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충격도 클 텐데요. 다행히 일단 담임 선생님께서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쪽문으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런 해당 그 반 아이 19명의 아이들에게 심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어제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19명 중 3명 정도가 불안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후 전문적인 심리 치료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칼에 찔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이 받을 충격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 근데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뭐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남성이 들어온 지점은 학교 뒤편 야산과 연결된 부분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안전을 지키시는 건 지킴이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초소가 있는 뭐 학교 정문에 계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로부터 이제 피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고 결국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학교 뒤편의 야산과 연결된 지점에 울타리 등 펜스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학교 안전시설에 아쉬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었을 텐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네요. 김 기자가 좀 좋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이분이 교실이 아니라 만약에 뭐 교무실이라든지 양호실이라든지 물론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뭐 찾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가슴 또 아무래도 더 좋았겠고 한편 생각하면 그런 구호 조치 누군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쪽문으로 내보내서 참 조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뭐 양호 교사 처치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조치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생각보다 이런 사건 사고를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이렇게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조치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보건교사가 일단 이제 요청을 구해서 일단은 응급 처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를 하고 또 학교 측도 곧장 이제 전교생들을 하교시켜가지고 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문제 같은 것도 차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뭐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저 학교 측이 대처를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학교에서 잘 대처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나저나 이 야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지금 학교 측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잠자들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야산에 위치한 이 야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세종의 한 음식점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종업원과 식당 사장이 이제 차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한 명은 죽어 있었고 한 명은 피를 흘린 채 이 학교로 이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친 사람들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야산 자체도 뭐 이렇게 뭐 목격자나 CCTV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뭐 일단 그분의 건강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한 명은 야산에 이제 숨져 있었고 또 한 명은 이제 구호 조치를 요구하면서 학교로 이제 뛰어들어왔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상태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가게 주인하고 또 일하시는 종업원하고 이렇게 다툼 끝에 이렇게 참극이 벌어진 일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동구의 한 카페에서도 두 남성이 이제 비슷한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된 바가 있었었죠. 그리고 사실은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에도 이제 천안의 한 길거리에서는 뭐 금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났었던 남성이 이제 그 상대 거래자한테 이제 칼에 찔려서 숨지고 또 금마저 뺏겼었던 상태가 지금 뭐 발생했는데 유독 보면은 이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이런 강력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돌이켜 보면은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혹은 뭐 이제 함께 일하던 이제 직장 동료와 이제 뭐 밑에 직원들이 이제 뭐 칼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좋은 명절에 이런 흉흉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가게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추론. 도 있긴 한데 아무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후속 취재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